제가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저는 2023년 10월 1일에 유학을 시작했고요. 유학을 시작한 이유는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뭔가 우물안개구리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원데이 클래스 듣고 이러니까 뭔가 기초가 없기도 하고 동경제과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동경제과에서 제빵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제 정신적인 문제랑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고쳐지면 나중에 한 번 더 유튜브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어 수준은 유학 오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 한 달 동안 히라가나만 외우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학교를 니포리에 있는 아마 이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숙제도 제일 많고 제일 빡센 학교로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원래 그 학교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유학을 한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하고 바로 유학 신청을 넣었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일본어 회화 위주의 학교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유학 그 신청 기간이. 그래서 남은 학교가 이제 그 제일 센 거기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거기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히라가나만 외우고 왔기 때문에 뭐 시험을 봐봤자 뭘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고 얘기도 안 했죠. 손 들고 시험 안 볼 사람 이래가지고 이러고서 시험 안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시험을 치고 반배정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반배정이 잘한다고 해서 꼭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꼭 아랫반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자를 뭔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JLPT2가 있는 친구들도 저랑 같은 반이 된 친구들도 있었고 뭐 한자를 만약에 조금 안다? 그러면 이제 윗반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초급반으로 들어갔고 이제 초급반에서도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한 다음에 또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본 다음에 반배정이 다시 되는데 그 다음 반에서 되는 반배정은 이제 하야이 반하고 육구리 반 이렇게 두 반으로 나뉘거든요. 하야이 반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초급을 끝내고 중급으로 올라가는 코스고요. 초중급인가? 로 올라가는 코스고 육구리 반은 이 6개월짜리를 9개월 동안 쭉 늘려가지고 하는 코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떨어져서 육구리 반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육구리 반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정도 배운 거를 다시 처음부터 배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배우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민나노 니혼고 빨간색 책. 이 책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했죠? 여기 제가 또 날짜를 이렇게 적어놨네요. 한 달 정도 뒤에 시험을 치고 다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과까지 10월 31일까지 배우고 저는 다시 11월에 반 배정을 받고 다시 1과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배정이 되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시험을 봐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처럼 똑같이 일자로 줄 만들어 놓고 컨닝하면 빵점 처리되고 1교시, 2교시, 3교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1교시는 문법, 아마 근데 초급 때는 1교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시험을 봤던 것 같고 2교시가 리스닝, 3교시가 이제 교과서, 문법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기말고사, 이제 큰 시험은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틀렸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뭘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렇고 이제 시험 성적은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초급 때 걸로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시가츠까라 우에노 레벨, 이게 이제 레벨업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게 모이치도 오나지 레벨, 이게 한 번 더 수업을 듣는 거고요. 이 두 번째가 센세도 소단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런 것도 있는데 선생님의 재량이 조금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때 당시가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너 위에 반 가고 싶니? 이렇게 얘기해서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제 가야 돼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은 시험을 다시 한번 봐라, 요런 종이를 또 이렇게 같이 주세요. 이제 이때 이걸 시험을 봐서 잘 넘으면은 위에 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해서 저는 요 시험, 제 시험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똑같은 시험지로 보지 않고요. 그 마지막 그 달에 배웠던 마지막 시험 있거든요. 유닛 테스트랑 한자 시험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해서 재시험을 해주세요. 너무 착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레벨업 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똑같은 수업을 또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중급에서 끝났습니다. 평상시 한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숫자 가려. 이렇게 해서 한자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한자 시험은 거의 비슷해요. 모든 한자 시험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실 때 중급 유닛 같은 유닛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초급 때 보는 시험지가 이렇게. 이건 기말 테스트는 아니고 학교 수업 중간중간에 몇 단원이 끝났을 때 보는 시험지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급 때 배우는 교과서는 민나논 이용고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것도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한글로 찾아가지고 영어 언어 검색해서 이렇게 한글로 작성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책은 또 한자 책은 이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급 때 이게 원래 표지가 파란색깔 표지인데 제가 표지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책을 들어가는 순간 매일 아침 한자 시험을 봐요. 한자 시험 종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책들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로 이제 미니 테스트를 보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공부를 안 해보겠다는 의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은 여기 있고, 정답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중급이었나?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프린트로 된 교과서를 주시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만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이제 내일 이제 이사해가지고 지금 저 뒤에도 쓰레기인데, 이거 다 버린다고 해서 다 버렸나봐요. 그래서 없고, 이제 중급부터 배우는 책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배웠거든요. 중급부터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자 책, 이제 N3 문법이랑 N2 이렇게 같이 배우고, 또 요 책 N2 책도 있고, 테마 배치 이렇게 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 책이랑 이 책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복사해서 하는 느낌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중국 친구가 저한테 나 N2 시험 봐, 나 시험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사이트를 틱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이거 봐봐, 여기 시험 다 있어 이렇게 보여줬더니 정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점. 이제 수업 시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마 거의 다 오후반으로 배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오전반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 먼저 배정을 해준다든지. 근데 한국 친구들이 저는 처음부터 오전반 가는 건 조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간에 선생님 저 일해야 돼서 오전반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저도 오후에서 한 9개월 정도 하고 선생님한테 빌어가지고 오전반 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오전반 가고 싶어서 저 오전반 가고 싶어요 하니까 안 보내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제 오전반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2시 20분까지 하고 있고, 오후반은 1시 10분? 맞나? 1시 10분부터 4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늘었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긴 시간을 공부할 수 있겠어요? 한 6개월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끝났던 시점이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 조금 알 수 있는데,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민지라는 친구가 저한테 일본어를 진짜 많이 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본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한국을 돌아갔는데, 이제 뭔가 저는 누가 같이 하자 이래야지 공부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옆에 없으면 진짜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학교를 추천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추천을 할까요? 딱히 추천을 할까요? 이게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은 약간 누가 시켜야지만 공부를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누가 시켜도 공부를 안 하는 성격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학원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학원은 저를 그렇게 막 올가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안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제 학교를 조금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일본에 왔을 때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 학교를 추천드리고 있고, 만약에 나는 회화 위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다른 학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회화 위주인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공부 위주? 대학 위주. 대학이라든지 전문학교 때문에 일본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추천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릴 거는 1년 6개월 동안 일본인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기는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가 없고, 일단은 어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일본인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릴 기회도 없었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엄청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일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일본의 속도로 얘기해 주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본인 분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진짜 계속 이래요. 그런 것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인 친구들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이제 일본인 친구가 없기는 한데, 일도 하면서 하고 있어서 뭐 외국인 친구들랑도 많이 못 놀기도 했고 안 놀기도 했고, 제가 워낙 내향적인 사람이라 이제 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놀자 밥 먹자 이래도 잘 나가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외국인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대화가 다 통하고 다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듣는 것도 달라요.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일본어로 얘기해주면은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일본어로 얘기한다?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돈이 만약에 조금 없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일본에서 알바하는 걸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만 이제 계속 박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는 제가 주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 계속 컴퓨터 보고 한글만 보고 이러니까 더 많이 안 늘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기도 하는데 일본인들도 안 만나고 일단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좀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딘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지금 일본 유학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일본을 오실 분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내향적이신 분들도 그냥 밖에 나가서 노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어서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조금 어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게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 DM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혹시나 답변이 없다 보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청으로 들어가서 답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에 DM 보냈어요, 확인해주세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제가 일본 집 구하다가 죽고 싶었던 썰을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